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동차 애프터마켓입니다. 이 용어는요, 실질적으로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면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용어는요, 비포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를 양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포 마켓은 관심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진정한 소비자 입장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AS 부품이라든지 또 자동차 용품, 정비, 이륜차, 중고차, 또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즉 폐차죠. 이런 모든 과정을 또 클래식카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1인차도 해당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많겠죠. 또 자동차 정비가 이미 레드오션화 돼 있죠. 레드오션화 돼서 상당히 침울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분야가 자동차 정비 분야일 정도로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자동차 정비 분야도 1조 원이 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앞으로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애프터마켓 시장이 100조 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아직도 후진화 또는 영세화된 부분들이 많고요. 아직 태동도타 못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제대로 된다면은 앞으로 더더욱 확대가 돼서 200조 원, 300조 원 시장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또 이륜차 분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모지죠. 이륜차 산업, 두 개의 이륜차 제작사가 있었는데 다 무너졌죠. 또 이륜차 문화도 후진적입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륜차 분야를 제대로 구축을 해준다 하더라도 수천억 시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히 큽니다. 아직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클래식카를 한번 보십시오. 클래식카는 아직 태동도 안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클래식카 관련 단체도 아직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클래식카를 통해서 예전의 모델을 구현해주는 산업과 문화가 굉장히 커서 여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 독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클래식카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에 나오긴 어렵더라도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차는요, 일반 골동품 같은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수면 위로 올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래식카 시장도 제대로 자리매김한다면은 1, 2조 원 시장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특히 클래식카 쪽은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손으로 때려서 만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또 튜닝 분야라고 볼 수도 있죠. 튜닝 분야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을 해서 지금 8년째에 이르고 있지만은요, 아직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활성화가 아직 못 돼 있는 분야가 튜닝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해 있고요. 또 이 부정적인 시각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냐 따져봤을 때는요, 보통 1조 원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태 조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7, 8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터스포츠는 아예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터스포츠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요, 바로 튜닝 분야가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튜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이 불모지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돼야지만 모터스포츠도 이 튜닝을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모터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야가 실과 바늘의 역할 관계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향후 모터스포츠도 1조 원에서 2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튜닝 분야와 모터스포츠만 하더라도 5조에서 6조 원 시장이 가능하겠죠. 또 리사이클링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 자동차 폐차는요, 1년에 내연기관차는 폐차가 많이 되지만은요, 지금 전기차가 득세가 장난이 아닌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매년 1.5배에서 2배씩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죠. 아직은 1, 2천 대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체의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즉 40%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배터리 쪽에는요, 고금속 또 희귀금속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망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폐차시켜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다시 이러한 재료들을 추출을 해준다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전기차를 폐차해서 특히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리사이클링 쪽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 글로벌 제작사들의 진출은 더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 문화발식 경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개인의 기업은 나만 하는 게 없다, 이런 논리가 많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생에 대한 것들은 말만 상생이지 진정한 상생에 대한 의미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기업이 진출을 본격화한다면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어떻게 보면 중소 중견기업 또 개인기업과 대기업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중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특히 글로벌 제작사들의 애프터마켓 진출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신조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S라는 말이 있습니다. MAAS라는 말을 쓰고 있죠. 모빌리티 애서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이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생애 주기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관다라는 뜻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것들은 대기업 진출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요. 또 진행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이요,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차 이런 모델까지 추가가 되면서 애프터마켓이 상당히 혼재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이미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획득뿐만이 아니라 또 애프터마켓에 대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것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고 또 사각화돼서 죽어가는 모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급변하는 부분들을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대한 부분들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진출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복잡화되고 융합화되고 있는 애프터마켓 시장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